아무래도 오늘 제가 퇴임 하루 앞두고 우리 기자님들께 퇴임 인사 또 시민들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공직 생활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한 퇴임사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기자님들과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세종 시민 여러분, 3천여 세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 이준배는 오늘 약 1년간 몸담았던 경제부시장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과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갖 지혜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시민들과 언론인,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구에 보면 지난 1년은 저에게 엄청난 모험과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 세종에서 변화와 혁신의 미래를 이끌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최민호 시장님을 모시며 새로운 길을 찾아 동분서주했던 값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캠프 시절 세종의 내일을 걱정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꿈과 비전을 함께하였고 혼신의 힘을 모아 세종의 미래와 공약을 설계하였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맡아 제4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공약의 실현성을 다듬고 제안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을 시정 4기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족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복지도시, 교육특구도시, 한글사랑도시 등 5대 목표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민호 시장님의 취임과 함께 경제부시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중책을 맡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공약 실천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인 만큼 우선적으로 KTNG를 비롯한 27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유치해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3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였고 최근에는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해 켄트로닉스와 레이크 테크놀리지 등 2개 기업으로부터 약 2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출자금 300억 원과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해 시청 내 기업민원 해결센터를 개소하여 관내 기업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세종의 주요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상권 성장의 시스템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만성적인 교통 체증의 근원적 해결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중에 있으며 KTX 세종역 설치 실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약속하신 정책의 실현을 위해 그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재임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기에 제 모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물론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등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더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직생활로 인해 일반 공직자들과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의회와 언론과의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던 점 등은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시청 공직 구성으로서의 역할은 끝이 나지만 세종에 대한 저희 사랑과 세종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것만이 세종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제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한 톨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공직자 여러분, 시정 4기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변화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히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라는 비전과 이를 주창하신 최민호 시장님의 행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지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경기장에 직접 서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완벽과 무결점은 매혹적인 말이지만 인간의 경험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려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커질 것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용기는 커지고 목표는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헤쳐나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입니다. 그동안 저는 공직자 여러분의 높은 재능과 탁월한 능력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용기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성심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전과 꿈의 차이점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존재 여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능동성이란 말이 있듯이 리더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 비전이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5대 시정 목표는 물론 계획한 모든 현안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 계획을 다듬고 적극 실행해 주실 것을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를 믿고 따라준 여러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많았던 저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최민호 시장님과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중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으로 퇴임 인사를 가름코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보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1년간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1년쯤 해서 소회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일각에서는 그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물러나시면서 총선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청주 흥덕구를 이야기가 있었고 세종도 이야기가 있고 대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막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실질적으로 총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거취를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내일까지 공직자라서요. 공직자 입장에서 뭐 출마를 얘기하거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주환 기자님 제가 따로 2일날 전화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즌인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1년 남지 않게 남은 총선이라는 게 목전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부분들이 아마 총선으로 시선이 가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신다면 아직은 공직자이니만큼 말을 좀 더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1년간의 소회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 시장님 모시고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6월 25일 날 시장님께서 저에게 시청에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시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더 훌륭한 사람을 좀 모시는 게 어떻겠습니다라는 말을 시장님께 드렸었고요. 시장님께서 양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갖고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취임을 할 때 시한부 임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한부 임기를 요청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왜 굳이 6월 1일 나가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단 하나는 다른 건 없습니다. 꼬린 지점을 알아야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셨고, 뭐 이렇게 미리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는 말씀은 하시면서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암묵적으로는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시에 들어와서 휴일, 또 특히 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전력 질주할 수 있었던 건 6월 1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생각이 듭니다. 6월 1일이 저희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날입니다. 당선된 날 저도 시장님이 1년 동안 저에게 주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6월 1일자를 퇴임하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소회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는 최민호 시장, 그 약속을 떠받쳤던 이준배, 그 1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롭고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포스트 박 기자님. 네, 세종포스트 박창민 기자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의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생각해서 배려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보내준 것이고, 실상은 이제 경질 인사로 보는 신문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과 저의 신뢰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1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제 공직 생활에 대한 부분을 아마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오늘 나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님 모시는 별정직 공무원은 늘 나갈 준비, 나갈 각오를 하고 일을 하는 게 저를 임명하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렵게 이준배라는 사람을 경제부시장으로 정무 조례까지 바꾸면서 임명한 자를 경질했다, 이게 역사에 남은 평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OTN 임 기자님. 예,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네. 그 11개월 동안 에피소드가 있다 하면 한두 가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좀 주변을 잘 잡으면 하지 않아서 에피소드라고 할 건 없고요. 저는 그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업은 고객에게 주는 이득이 무언지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일입니다. 그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어떠한 정책이 시민에게 주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설계하고 그것을 기획하는 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해왔던 과거의 일과 지금 11개월 동안 해왔던 일이 누군가를, 대상이 고객이고 시민일 뿐이지 그 이득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설계하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이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약을 2021년 4월 18일 날 시장님께서 더 이상 비겁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지방선거에 나가겠다는 결길의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모시고 선거를 기획했고 공약을 만들었고, 그 공약은 과거 2015년부터 시장님과 함께 해왔던 많은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큰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약을 만드는 자가 그 공약을 실행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영광된 일이고 그 영광된 일은 넘어서 위대한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가시는 그 위대한 일에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에피소드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에피소드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세종해설위 유 기자님. 세종해설위 유윤기입니다. 퇴임하시고서 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가 있을 경우에 출마설이 뭐 돌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생각 위중 뭐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의 경우에 뭐 당원 유지 기간이라든가 어떤 제약 조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그에 대한 언급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검토한 바 없고요. 그리고 세종시당 위원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뭐 크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승리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은 늘 제 가슴에 갖고 있고요. 들어올 때 당직을 내려놨고 또 나가면 당직을 또 회복하겠지만 당직 회복이 어떤 목표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을 모시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의 여당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생각에서 그 힘을 같은 방향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입당을 하는 거지 입당의 이유는 달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이 기자님.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인데요. 지난 11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 이제 떠나시는데 이제 조만간에 후임 경제부시장이 네. 이제 선임될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이제 못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네. 후임 경제부시장은 어떤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상. 예, 우선은 이제 83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임기라는 의미로 저는 들어올 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시작과 끝이 지금이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83의 정례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님의 본격적인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드는 회기입니다. 이 회기에 맞춰서 제가 이쯤에 퇴장을 하는 것은 향후에 실행 단계에 있는 일들을 수행할 후임 부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뭐 8월, 9월, 10월 이렇게 제가 제 거취를 정하는 것은 또한 도리가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 부시장께서 들어오시면 실행 단계에 있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그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시장께서 갖고 계신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열어놓으시고 아마 후임 인선에 고민이 깊어지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임 인선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거나 시장님께 후임 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이름들이 실명으로 막 올라오던데요. 굉장히 촉이 떨어지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정 실행에 가장 적합한 인사가 다음에 부시장님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세종경제 임 기자님. 예, 이세종경제 임장규 기자입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금방 이제 말씀 발언한 걸 가지고 이제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금방 얘기했던 대로 83회 정례회가 최민호 시장님이 되게 중요한 이제 일을 하자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 시점이라고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1년을 임기를 하시겠다고 미리 이제 한시적 임기도 얘기하셨고 그렇다면 7월까지 마음을 쥐시고 가는 게 맞는데 1개월 먼저 이렇게 나가시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부시장님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함에도 이렇게 1개월 먼저 나가게 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부 시장님의 이제 임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경제라는 단어가 붙었듯이 경제 정책을 고집해가지고 세종시의 경제를 부흥하거나 그거에 대한 기반을 다진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경제부시장 직함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11개월 동안 부시장님께서 하셨던 업무 중에서 이제 사업가셨고 이제 고객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어떤 정책을 가장 보람차게 딱 하나만 가장 유의미한 걸 하나 꼽아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뵈면서 참 질문도 날카로우시지만 다 여기 훌륭한 기자분들이신데 하여튼 윤 기자님 참 훌륭하십니다. 저도 덕담을 해주셔서 그냥 덕담을 했습니다. 제가 1년을 왜 안 채우고 못 채우고 이런 얘기가 자꾸 있는데 결정직이 1년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7월 1일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7월 달은 굉장히 시장님한테 중요한 달입니다. 시장님이 모든 서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되고 시장님이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것을 시민에게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최민호 시장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제가 사임을 하거나 그런 이슈들이 저한테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불충한 일이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종래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약을 시장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공약의 전반적인 예산이나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83회 정례에서 이제 다뤄지는데요. 그 추경까지 다 합쳐서 이제 제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의회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무적 역할에 좀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소 야대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또 정무직이 정무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잘 수행하느냐가 또 시정을 원활하게 또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정부 결정직 공무원은 의회에 아예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의회에 아예 가지 않는 정무직이 많습니다. 의회 관계를 정무직의 역할로 규정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도를 시장님께서 하신 거고 그 시도에 맞는 역할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11개월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6월 1일 시장님 당선된 날이거든요. 6월 2일 날 새벽에 당선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시장님은 당선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투표가 끝났으니까. 시장님의 당선의 기운을 저도 안고 제가 11개월 동안 해왔던 공직 생활에 마무리를 하는 게 저한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 12개월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더 나가서 그것이 지나가면 10월 달까지 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혼란스러운 상황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으로 기억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6월 1일입니다. 11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는 6월 1일 날 시장님이 당선된 그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 저도 시장님은 곁을 떠나서 제 길을 걷고자 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부시장 혼자 세종시 경제를 다 이끌 수는 없습니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행정수도로서의 기반을 만들고 그 기반에 분명한 것은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서 명문화하는 겁니다. 진정수도가 세종임을 법으로서 증명해내야 되는 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아무리 행정수도가 중요해도 시가 스스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세종이 탄생한 가장 큰 비전 중에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수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세종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좀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꼭 하나 짚자고 하면 여민전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민전이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 반대입니다. 그 반대는 확실히 시장님과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상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통상이라는 것은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입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 각자가 화폐를 이용해서 통상 없는 경제가 과연 성장 가능한 경제일까 이런 고민을 사실 시장님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에 아주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의 유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기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는 소비 중심 도시입니다. 경제 인구가 10만 정도 되고요. 소비 인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소비 인구 때문에 상권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실적인 경제 또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입니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세종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소비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정책상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여민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젊은 세대는 소득은 저점에 있고 소비는 고점에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저 같은 사람들은 소비는 저점으로 가고 소득은 고점에 갑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실질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줄여주고 그 소비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여민전은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이 여민전을 없애는 이 지역화폐를 없애는 과정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걸 늘려서 가치 소비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삶을 실질 소득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기능을 여민전에 담고 싶어서 저는 그 여민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저한테는 의미 있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죄송합니다. 제가 투자 유치 협약식이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우리 6개 약 2,500억 정도의 투자 유치가 오늘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무이기도 하고요. 아직 내일 시간도 있고 하니까 따로 인사드리면서 더 자세한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